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사망 해산에도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개업공개사라는 통계에서는 지우려고 그러겠죠. 사망 해산하면, 왜냐하면 개업공개사 숫자에 들어가 있으면 통계가 오류가 생기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요약집은 82페이지에 있고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단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1번에 있습니다. 2개월 38번에 1번에 있죠. 임원이 결격 사유 X, 해소 X 안 하면 절대적 취소. 38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취소하여야 한다. 양도되어, 아까 제가 양도되어하고 똑같은 게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게 똑같다고 했죠.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것,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8번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9번 이게 신설됐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설됐기 때문에 개공 플러스 소공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4월 18일 날 개정돼서 6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됐으면 반납 7일 이내 반납하는 거 3개라 했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는 7일 이내 반납이고요. 청문 실시하는 거 3개, 취소 3개,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지만 청문은 안 하고요.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지만 지정서 반납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망, 해산을 하면은 사망의 경우에는 반납 규정이 없는데 법인 해산되어서 등록 취소된 경우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44, 45, 46, 47에 있습니다. 51번에. 그래서 51번에 44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사망하면 미반납인데 폐업신고도 의무도 없는데 단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해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44, 45. 그 다음에 46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하는데 47번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저기 속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지금 엄청나게 그 속초 대시양 한 800세대인가 되는 거 그 지금 분양 대행을 했는데 90% 이상 분양이 됐다더라고. 같이 공동사업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사무소 옆에 중개사무소 외에 그 바로 옆에 한 20m 정도 떨어진데 큰 사무소 그냥 하나 얻어놓고 간판은 안 달고 거기서 손님 오면 상담 같은 거 하고 차 마시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냐 묻던데 이중사무소라고 하니까 충격받더라고요. 이중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니까 물론
누가 민원만 안 넣으면 거의 처벌 안 받겠죠. 간판도 안 달고 했으면. 근데 누가 거기서 중개업무 하고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고 옆에 사무실이 있다 이러면 이중사무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있어요. 징역은 안 가겠지만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등록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안 하면 최소한 업무정지는 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건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그럼 이중사무소를 허용해버리면 사무소 여러 개 차려버리면 굳이 자격증 계속 딸 필요 없고 남이 차려놓은 거 그거 그냥 받아서 해버리면 되죠. 여러 개 사무소 차리도록 허용하는 건 결국 양도대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몸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서 동시에 중개업무를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중사무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이중사무소가 아니고 그냥 파라솔 설치했다. 파라솔 천막 설치하는 것도 안 돼요.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 천막 설치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적으면 여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했죠. 실수면 10% 이하가 되려. 그 이중계약서를 적었다는 거는 다 세금 포탈하려고 적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실수로 이중계약서 적는 경우는 없겠죠. 거의 현실적으로. 그럼 이중계약서 적으려면 왜 세금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 적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중계약서만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결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가급적이면 불법은 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100% 지킬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는 엄청나게 그런 걸 많이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역선택을 한다고요. 불법 행위 하라고 해놓고 자꾸 오히려 의뢰인이 부추겨가지고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약점 잡아가지고 돈 안 주면 폭로하겠다, 민원 넣겠다 이런 걸 많이 한다고요. 협박을. 자, 그 다음에 법제 14조 겸업제한 위반. 암기 프린터 24번에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밖에 없다고. 법인이 이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인은 겸업 제한 없죠.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개인은 겸업을 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하면서 중개업하는 거는 공무원법에 저촉되기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업무보정 미설정, 보정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금지행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문제 예를 들었는데요. 보수초과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자, 보수초과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으면 절대적 취소다, 임의적 취소다. 지금 보수가 뭡니까? 보수초과에서 받는 게 금지행위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뭐냐고요? 금지행위해가지고 보수초과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경우 임치, 절치 손 들어보세요. 혹시 다 임치입니까? 임치? 그때는 절대 취소가 아니고 소속공개사니까 다시 고쳤잖아요.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등록 취소라는 게 될 수 없잖아요. 소속공개사는. 그래서 제가 진역으로 고쳤었어요. 아까는. 에? 왜? 예, 그렇죠. 결격 사유니까 절대적 취소에 받으면. 그럼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행정처분이라는 건 진역이나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진역이나 벌금 300만 이상 확정되면 그때는 결격 사유니까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사무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9번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2번 이상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암기 프린터는 20번, 요약집은 83페이지, 85페이지 있는데요. 83에서 85. 암기 프린터 20번.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엄명기. 같이 시작. 1번부터 5번까지는 개별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6번부터 14번까지는 개별 기준 3개월, 기타 등등은 개별 기준이 1개월입니다.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했다고요. 요약집 84, 85는 보면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이거는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순서입니다. 법조문 순서라고 쉽게 말하면. 근데 칠판에 적은 거는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6개월부터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고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암기 프린트 38번에 2번에 있습니다. 38번에 1번은 아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을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해고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지금은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죠. 옛날에는 해고라고 했어요.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더러워서 그만뒀다, 사장은 내가 잘랐다, 말이 다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입니다.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공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자, 암기 프린터 44번에 12, 13, 14 암기 프린터 44번.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12번은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근데 15번은 똑같이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왜 그래요? 왜 차이나요? 11하고 15하고 12번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둘 다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12번은 절대적 취소고 15번은 임의적 취소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시험에는 이 12번하고 13번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 한 번 받고 과태료 처분 받고 업무정지 처분 받고 3 플러스 1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 요 3 플러스 1은 뭡니까?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이게 절대적 취소냐고 임의적 취소냐고요? 절대적 취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빼도 이미 여기 해당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죠.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3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임의적 취소죠. 3+1. 그래서 3+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최소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돼야 돼. 4번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죠.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시험에 또 이런 것도 나왔어.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그리고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 한 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답이 뭐냐고요?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정지는 이미 한 번 받은 거고요. 요거는 해당되는 위반 행위 한 거라고요. 여기 업무정지 되려면 2+1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1+1이잖아요. 1+1. 기출문제 지문에 이런 게 나왔다고요. 조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그 이제 특강할 때 문제를 기출문제 다 풀었어요. 이미 벌써 책에 있는 거 다. 기출문제가 최고 좋습니다. 사실은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낯설고 다 새로운 거, 뭐 특강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만 처음 듣는 것만 강의하는 건 오히려 그 비정상이에요. 알고 있는 걸 한 번 더 확실하게.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죠. 공인중개사법 80점 안 받고는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공법도 등기법도 다 이거 뭐 60점 넘게 받기가 만만찮아요. 세법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죠. 요즘 다 60점 받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이 70점까지는 쉬워요, 받기가. 근데 80점 받기는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무리 쉽게 내도 80점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모든 과목 중에서. 그래서 이거 80점 받아야 나머지 50점씩 받아도 합격이 된다고요.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공인중개사법을 전략 과목, 쉬운 걸, 고득점 할 수 있는 걸 신경 써야지. 쉬운 거는 안 하고 어려운 것만 다 잡고 있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쉬운 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느 정도 고비만 넘기면 점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거는 업무정지인데, 아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데 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하고 뭐가 더 무거운 벌이라고 했어요? 업무정지라고 했죠. 이런 거는 고의라고 봐야 돼. 교부 보존,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근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한 거, 이거는 아무리 잘했다고 잘해도 나중에 민원 넣어버리면 문제수 될 소지가 있죠. 100% 완벽하게 확인 설명할 수는 없죠.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다 했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예측할 수 없는 뭔가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실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그냥 과태료로 돈으로 때우게 한 거예요. 확인 설명, 원래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잘못한 경우 옛날에 업무정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고 했어요. 근데 교부 보존, 이거는 뭐 명백하게 교부 보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명 날인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안 하는 거는 뭔가 알고도 안 했기 때문에 고의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업무정지라고요. 근데 설명은 한다고 잘했는데도 완벽하게 못했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여기 또 만약에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적어놓고 4개 적어놓고, 자, 4개입니다. 이 4개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4개 중에서 업무정 3개 X.
두 개라고요? 세 개 아니라니까 X. 두 개란 얘기죠. 네, 두 개. 요 두 개. 7번, 9번 두 개라고요. 요거 앞에 교부 보존 업무는 소공은 없어요. 소공이 먼저 잘린다고 했잖아요. 보존 5년, 3년 보존하기 전에. 그래서 두 개라고 두 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문제.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 안 하면 결국 거짓 정보 공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고,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부 업무정지고요.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다만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 위반한 경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부칙개공의 업무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부칙에 있어요. 부칙. 출제인들이 부칙을 찾지를 못해요. 지금 부칙이 아니라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입니다. 7638호. 지금은 법률 번호가 10,000번이 넘어갔어요. 옛날에 7600이면 오래전에 지금 한 2006년도 15년, 거의 20년 전에 법이에요. 그게 나와 있다고. 부칙에. 원칙 시도 예외 부칙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하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13번은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위반, 이걸 다른 말로는 거짓 보고라고 할 수도 있다 했죠. 감독상 명령하는 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감독상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기타 그 밖의 감독상 명령을 옆에 당하는 걸 봤는데요. 뭐냐면 저도 봤네. 제가 직접 해봤네요. 그러니까 그 명찰하고 영정사진처럼 크게 사진을 출력해가 주더라고. 제가 등록 신청서에 붙인 사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주면서 이거 사무소에 게시하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게시하는 거는 등수사보자 5개밖에 없는데 이거 게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 감독상 명령이다.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그게 감독상 명령입니다. 보고하게 했는데 거짓 보고하면 결국 감독상 명령 위반 같은 거죠. 개공은 업무정지, 그 다음에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했잖아요.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1개월.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보면은 2분의 1에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동그라미 5번 500만 원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4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5분의 1에 보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로 고치세요. 이게 또 반영을 못했네요. 10%로 고치세요. 10%. 네? 56번 암기 프린터 맨 밑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잖아요. 그게 5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취득가격의 5% 이하 과태료 되어 있죠. 5%? 5%가 10%로 바뀌었다고. 거기 51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거짓 신고 취득가격의 10% 이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는 고쳐놓고 이게 법이 4월 18일 바뀌었는데 제가 56번까지 다 샅샅이 읽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발견을 못했어요. 찾았어요. 56번에 5분의 1에 56번에 5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취득가격의 5%를 10%로 고치시라고요. 요거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자,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입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의사, 보고는 자격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보고 의무 없고요.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한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는다. 취소 3개라고 했는데 여기 2개 하고 하나 더 하는 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도 반납 7일 이내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는 39번에 3, 4, 5번에 취소 3개 반납이 있습니다. 39번에 3, 4, 5번. 지정 취소 암기 프린트는 8번, 요약집은 86페이지.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앞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도 했습니다. 부운정 1회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 그 다음에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 정보 공개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정 취소도 청문해야 되는데, 다만 청문을 해야 되는데 사망, 해산, X 이 말은 청문이 뭐라고 했어요?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라고요? 물을 문이 아니고. 들어봐야 되는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죠? 자연인이 사망하는 거나 법인 해산하는 게 마찬가지죠? 같은 거죠? 그래서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하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이걸 신설하면서 뭐라고 밝혔냐 하면은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그건 뭐냐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됐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니까 취소되기 전에 미리 폐업을 해버립니다. 폐업. 옛날에는 폐업했다가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새 출발했습니다. 과거 기록 다 없어지고요. 옛날 취소에 해당되는 거 없어지고요. 이런 우리 법에는 이런 게 생겼고, 지금 공무원들은 비위 행위가 있으면 사표 내도 사표 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징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검사들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못 둔다고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못 그만둬요. 근데 우리는 폐업해버릴 수 있다고요. 등록 취소된다 해도. 등록 취소가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청문도 하고 미리 알려주죠.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스티커 끊기면 미리 막 날라오잖아요. 사진하고 이런 거 다. 처음에 사진 날라올 때는 옆에 탄 사람까지 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다 알게 해가 날라와가지고 이혼하고 하는 바람에 요즘은 얼굴은 가리고 날라오죠. 자, 그래서 안다고 미리 취소될 줄 알고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럼 폐업하면 새 출발했다고, 하루만 폐업했다 다른 데 가서 등록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등록을 하더라도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폐업 신고하기 전에 뭐였어요? 취소 사유였죠. 다시 등록해도 취소한다고요. 그럼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만은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보면 이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 기간만큼 빼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폐업을 1년 했기 때문에 1년 빼줍니다. 그러면 2년만 더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죠. 의사들 면허 취소돼도 다시 자격증은 있기 때문에 다시 면허 받으면 돼요. 그래서 3년 지나면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해가지고 또 2년 더 지나야 되면 결국 합하면 3년 지나야 되는 게 똑같다. 아까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자본주의에서 공정할 수가 없어요. 공정하게 하려면 그냥 공산주의처럼 같이 생산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것밖에 없죠. 완벽하게 공정할 수가 없어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에서는. 물론 그걸 조금 이제 완화하려고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조금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공정하게 하도록. 자, 그래서 이제 폐업 신고 전에 지위가 승계되고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가 승계되고, 그 다음에 이번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입니다. 처분일. 처분일로부터 1년, 폐업일로부터 X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받고 1월 1일 날, 2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을 해가지고 만약에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을 했다고요? 그러면 뭘 합니까? 이런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한다. 절대적 취소한다. 답은 업무정지를 2번 받고요. 폐업을 했다고요? 폐업했다가 다시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또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 절취라고. 옛날에는 폐업을 하고 재등록하면 새 출발, 과거 기록 다 없어지고, 근데 지금은 전과 기록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 결국은. 그래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 폐업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 이제는 결국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승계돼. 그럼 만약에 이게 올해 7월 1일이 아니라 내년 3월 1일 날 가령, 지금 4월, 내년에 2024년 3월 1일이 또 공휴일이니까 4월 1일로 할까요? 4월 1일 날 재등록했다면 이 행정제의 처분 효과 승계돼야 안 돼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1년 넘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승계 안 되고, 만약에 내년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그냥 업무정지만 받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정지 가능하다. 다만 폐업 기간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하고요.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1년 초과하면. 자, 폐업을 아예 3년 동안 폐업했다고 이미 죗값을 치른 거죠. 폐업 안 해도 3년, 어차피 3년 지나면 다시 개업할 수 있잖아요. 폐업을 했든 안 했든. 그 업무를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돼도 어차피 3년만 업무 못하는 거잖아요. 죗값을 치렀다고 보고 다시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폐업 기간, 이건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게 3년이라면 논리적으로 요거는 업무정지는 6개월로 하는 게 타당하죠. 6개월 지나면 죗값 다 치렀잖아요. 근데 법조문에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아까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고 했어요. 제척기간. 그러나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폐업을 한 경우 1년만 지나면 된다고. 폐업기간이. 폐업 안 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은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하고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헷갈리니까 요건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등록 취소되고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으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못한다. X죠. 제척기간은 없다고 했잖아요. 단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못한다고요? 좀 어렵죠, 이 부분이. 이런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되고요. 5번 법인의 대표자에게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준용을 한다. 만약에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대표자는 그만두고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동안 취직도 안 된다고요? 단 법인이 해산했을 때에는 해산해가지고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 안 받는다고 했죠. 협회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